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지난 2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39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교직원들도 앞으로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포스코 교육재단의 직원 290여 명 가운데 39명이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한 정규직 직원 8명을 제외하면 대다수 직원들은 청소와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던 비정규직. 남은 직원들도 내년에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과 함께 학교 운영비도 크게 줄면서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의 질이 걱정입니다. 오늘 강사는 지금 초등학교 현재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초중학교 2개가 다 사라졌고요. 컴퓨터 수업을 해주시는 전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지금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교사에게 지급되던 제철 수당이 30% 삭감됐고 내년에도 30%가 더 줄어들 예정이라 교사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포스코가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출연금을 대폭으로 줄여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출연금 축소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 수당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포스코의 올해 교육재단 출연금은 120억 원, 2012년 385억 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내년에는 40% 넘게 추가로 삭감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 쪽샘과 탑동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회화 사이에 의미 있는 신라 행렬도와 함께 신라 무덤에서만 나오는 토우 장식이 붙은 뚜껑 등 1,100여 점의 유물이 올 연말까지 전시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릉원과 인접한 경주 쪽샘과 경주 어릉 인근 탑동은 신라 왕족과 귀족 무덤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적석 목각분을 포함해 다양한 무덤이 확인되고 여러 종류의 유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유물은 쪽샘 44호분에서 지난해 10월 나온 신라 행렬도입니다. 말탄 사람과 사냥하는 사람들, 그리고 춤추는 무용수들이 높이 40cm로 추정되는 먹긴 항아리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합 행렬이 표현된 신라 토기는 처음입니다. 복합 구성의 내용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과 매우 유사해서 신라 고구려 대강기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신라 무덤에서만 나오는 거북뱀 등 토우가 달린 뚜껑과 함께 동물 무늬가 새겨진 항아리, 그리고 신라 유물로는 매우 드문 대형 철제 농기구 등도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유물은 말장식과 무기 등 모두 1,100여 점입니다. 신라 지배층의 무덤 양식인 적석 목각묘는 그동안 대릉원 주변을 중심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졌으나 지난 2010년 이후 탑동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다소 거리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출토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면 그렇게 위계의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연말까지 전시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람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100년의 재배 역사와 함께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주 체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은 경주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체리 농장. 나뭇가지마다 빨간 체리가 주렁주렁 먹음직스럽게 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체리를 딴 뒤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쳐 포장을 하고 나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체리는 다른 과일과 다르게 수확 시기가 짧아 한 달여 동안 반짝 출하됩니다. 지난달 하순 조생종, 조대과 도니센스를 시작으로 중만생종인 좌등금, 나폴레온 등이 이달 말까지 출하될 예정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생산되었기 때문에 한 품종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눠 땄고 그렇기 때문에 끝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은 경주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컬러 과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1, 2 체리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우량 품종을 계속 보급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을 계속 지도를 해서 새콤달콤한 체리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의 재배 역사를 가진 경주 체리는 재배 면적 63헥타르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올해 240여 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지역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비자 물가 하락률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번 주 대구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238원, 경유는 1,045원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해 휘발유는 20%, 경유는 25%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마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납입금 감면 등으로 공공 서비스 요금이 3.6% 떨어졌고 단체 해외 여행비가 7.7% 떨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고춧가루와 쌀이 각각 13.4%, 4.5% 떨어져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대구는 0.9%, 경북은 1% 떨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소비자 물가 통계를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5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통계를 시작했는데 역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유가는 더 내려갔고 공공 서비스도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공업 제품과 공공 서비스가 이번 소비자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소비가 줄었고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아마존 효과가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가 하락이 지속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지금 좀 약간 초기 증상을 징후를 보이고는 있어요. 징후는 보이고 있지만은 그 정부에서 이제 뭐 양쪽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금리 정책이라든지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 그런 재정 계획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자체가 지속된다라고는 조금 보기 어렵지 않나. 전국적으로 풀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물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부도 일시적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폐원해야 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경북과 인접한 충북과 전북에서 잇따라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농산 당국이 비상입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영주시. 가수원 입구 곳곳에 과수 화상병 주의를 알리는 팻말 등이 설치돼 있고 농가마다 나뭇잎과 줄기에 시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게 특징입니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료 방법이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립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5월과 6월 이맘때 많이 발생하는데 감염되면 나무를 뿌리채 뽑고 가수원도 폐원해야 합니다. 가원은 폐원은 물론이고 그 반경 100m, 그러니까 한 5헥타 이상의 사과원 인접 가원도 다 메모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3년 동안은 다시 사과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피해가 큽니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국내 처음으로 유입됐는데 최근 충북, 충주와 제천, 전북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영주와 상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과수 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고 예찰 활동 등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에서 발견되면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3년 동안 재배도 금지돼 과수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 사거리에 있는 7층 높이 건물에서 광고물 철거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부러져 대형 광고물이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 전기 선로가 끊어지면서 대잠동 일대 상가와 주택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찰은 대형 광고물 추락 사고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광고물 철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특산물 축제가 취소되면서 생산 농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출하가 시작된 포항 장기 산딸기는 축제가 취소되면서 오는 6일과 7일 장기면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고 아이스팩으로 포장해 홈쇼핑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죽장 고로쇠 축제 취소로 지역민들이 생산한 고로쇠 19만 톤은 절반도 판매하지 못해 일부는 버리기도 했습니다. 안동 산불 피해 면적이 1,900헥타르가 넘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 여름은 집중호우가 잦고 초강력 태풍도 북상할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안동 산불 피해 현장입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 아래 풀 같은 식생도 함께 불타 토양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비가 내리면 토양 유출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계곡으로 흘러가 하천 바닥을 높이고 부러진 나무가 물길을 막으면 홍수, 범람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 지역에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도복해서 산사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우선 벌채하고 또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이달 말까지 마대 쌓기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산불 피해 현장뿐만 아니라 경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4천 곳이 넘습니다.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조 2천억 원. 하지만 연간 확보 예산은 100곳 300억 원 정도입니다. 4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경향이 더 높아지고 초강력 태풍도 북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초강력 태풍도 보면 2000년대 이후 거예요. 대부분이 다. 최근에 태풍들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상에도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경향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나서 장마철 시작 이전에 우선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대학들도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실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반발입니다. 경산 지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토 대장정에 나서는 등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산 지역 5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국토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있는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일상과 학습권이 빼앗긴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8박 9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230km를 걸어 오는 10일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학생들은 유은혜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캠퍼스 출입이 통제되고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술대학이라서 실기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치기실도 그렇고 교수님이랑 면담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그런 피드백이 전혀 되지 않고 450만 원을 내면서 이게 대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등록금에는 이제 학교 시설 이용비 그리고 교육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제 건물 시설도 금지시키고 주말에는 이제 학교 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등록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등록금 반환을 대학에게만 미루지 말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경북대 총학생회도 지난달 7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5월 초 일시 중단했던 포항 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가 이달 말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가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쯤 10% 특별 할인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